안녕하세요. 외래의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든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불륜은 그냥 잠깐의 설렘이지 오래 못 가. 아마 이런 말 한 번쯤은 주변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잠깐 즐기다 끝내면 되지. 마음만 조금 주고 그만둘 수 있어. 나는 절대 깊이 안 들어갈 거야.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막상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끊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요. 정리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보고 싶어져요.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불륜 안에는 사람 마음을 꽉 붙잡아두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한 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아주 은밀하게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들죠. 그래서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생각의 중심이 되고 감정의 주인이 돼버립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연락을 하면 그냥 반갑고 만나면 기분 좋은 정도? 딱 거기였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연락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왜 오늘은 소식이 없지? 혹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요. 그 순간 불안했던 마음이 확 풀리면서 행복감이 폭발해요. 마치 몰이기구를 타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감정의 널뛰기가 반복되면 뇌는 그 강한 자극을 잊지 못하고 계속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륜관계는 대부분 비밀로 유지돼요. 몰래 만나는 스릴,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긴장감, 그리고 그 안에서만 느껴지는 묘한 특별함. 이게 평범한 일상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강한 자극입니다. 사람 마음은 이런 자극을 한번 맛보면 다시는 예전의 평범함으로 쉽게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이 관계는 현실에서의 답답함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일상의 지루함. 그 순간만큼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지죠. 그래서 점점 이 사람과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문제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깐 숨은 거고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처음에는 이건 그냥 외도일 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깊어지고 서로를 찾는 빈도가 강도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이게 진짜 사랑인가 하는 혼란도 착각도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관계가 붙잡으려는 쪽으로 모든 생각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끊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이 시기를 놓치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져요. 감정이 깊이 얽히고 거짓말이 쌓이고 서로의 생활 속에서 스며들어 버립니다. 이제는 끝나게 가는 게 무섭고 혼자 되는 게 두려워서 계속 이어가게 되죠. 이게 바로 불륜이 무서운 이유예요. 사랑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뇌와 감정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중독 패턴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불륜은 왜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드는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지된 관계의 아드레날린 효과.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하죠. 누구나 하면 안 되는 일 알면서도 그 금지된 선이 눈앞에 있으면 오히려 더 끌립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공부하러 가야 하는데 그날에 갑자기 친구가 야 오늘 빼먹고 놀러가자 했을 때 그 느끼는 두근거림 있잖아요. 또는 부모님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새벽 거리를 걸을 때 그 조마조마함. 분명 위험한 상황인데 그 순간엔 이상하게도 모든 감각이 더 선명해지고 심장이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래요. 아드레날린은 원래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긴장시키고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비상모드 호르몬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긴장감만 주는 게 아니라 묘하게 짜릿한 기분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자극이 강할수록 사람은 그 감정을 특별하다고 느껴요. 불륜은 바로 이 아드레날린 반응을 강하게 자극하는 상황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건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그 위험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설렘이 묘하게 섞이면서 평범한 일상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오늘이 계속 맴돌아요. 평소엔 대충 보던 거울 앞에서 머리 모양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옷을 한 번 더 갈아입고 화장을 하거나 선크림을 바르거나 그럽니다.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평소보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뜁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은 더 긴장되죠. 혹시 누가 보는 건 아니까. 길에서 마주치면 뭐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스치고 발걸음을 근데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그 두근거림이 발걸음을 더 지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마주보는 순간 주변 소음이 멀어지고 눈앞에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때 뇌에서는 아드레날린뿐만 아니라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쾌락 호르몬도 함께 분비된다고 해요. 이게 합쳐져가지고 마치 현실에서 잠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기분을 만듭니다. 바로 이 순간이 사람을 강하게 중독시키는 시작점이 돼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사랑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뇌가 강한 자극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인데 사람은 그걸 사랑의 설렘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 착각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을 더 갈망하게 되죠. 첫 만남 이후 뇌는 그 강한 자극을 기억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느낌을 찾고 싶어집니다. 중독이죠. 연락이 오면 심장이 뛰고 만날 날이 다가오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 감정은 배우자나 평범한 연인과의 안정적인 관계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종류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처음만 짜릿하다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 아드레날린 반응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향도 있어요. 이게 바로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의 힘이 아니라 금지된 관계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뇌의 반응 때문이에요. 둘째, 비밀이 만드는 강한 끈. 불륜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무서운 건 바로 비밀이에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됩니다. 그 둘만의 비밀이 사람을 묘하게 또 묶어놔요. 평범한 관계는 공개적이죠. 연인이나 부부라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도 하죠. 친구들에게 함께 있었던 일을 웃으며 이야기하고 여행 간 사진을 막 자랑합니다. 근데 불륜은 그럴 수 없죠.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이 다 숨겨져야만 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만 아는 세계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둘만 공유하는 암호 같은 세계예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도 이런 순간이 나옵니다. 어제 거기 기억나? 이 짧은 한마디에 두 사람만 아는 장면과 감정이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 둘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비밀은 친밀감을 빠르게 키웁니다. 심리학에서도 비밀 공유 효과라고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을 공유한 사람끼리는 서로를 훨씬 더 가까운 존재로 느낀다고 합니다. 불륜에서는 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단순한 이야기나 소문이 아니라 둘의 관계 자체를 감추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 속에서만 오가는 대화, 둘만 아는 농담, 둘만 사용하는 표현들, 심지어 특정 시간대에만 주고받는 메시지 패턴, 모두가 둘만의 세계를 강화시키는 장치가 되죠. 게다가 비밀은 늘 위험하고 스릴을 동반합니다. 만나기 전 혹시 누가 볼까봐 주변을 살피는 순간, 전화가 왔을 때 급하게 화면을 꺼버리거나 휴대폰을 뒤집는 순간, 단체 자리에서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는 순간, 이런 장면들이 평범한 관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이 스릴이 아드레날린과 함께 섞이면 더 특별하다는 착각이 생겨요. 문제는 이런 비밀이 쌓이면 관계를 끝내기가 훨씬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비밀을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 한 사람뿐이니까요. 그 사람은 내가 한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느꼈던 감정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끝내도 그 사람만 아는 나의 모습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 비밀이 사슬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만든 약속, 작은 비밀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버립니다. 서로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끊으려고 하면 그동안의 모든 기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손을 놓게 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륜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둘만의 비밀이라는 강력한 끈이 있어요. 이 끈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결국엔 서로를 붙잡아두는 족쇄가 됩니다. 사랑의 힘이 아니라 비밀이 주는 강한 유대감과 결속력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깊게 빠져드는 거예요. 셋째,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착각. 불륜이 깊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관계가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륜 상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앞에서는 그냥 편해요. 이건 실제로 현실의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덮어둔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은 힘든 현실을 피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시간을 안전지대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다툼, 서운함, 반복되는 불만. 직장에서는 스트레스와 압박, 끝없는 업무,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 마음이 지치죠. 그때 불륜 상대를 만나면 마치 어둡고 답답한 방에서 갑자기 환한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순간 잔소리도 없고 비난도 없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었죠.
고생했어요 같은 따뜻한 말이 돌아오죠. 이 짧은 대화 하나가 현실에서 받지 못했던 위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점점 이 사람과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일하고 퇴근길에 연락이 옵니다. 오늘 힘들었죠? 잠깐 볼래요? 그 한마디에 피곤함이 다 사라져요. 체력이 막 갑자기 생겨요. 약속 장소에 가면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회사도 가정의 문제도 내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집니다. 그저 편하고 즐겁고 마치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이건 진짜 해결이 아니라 잠시 피한 거예요. 현실 속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힘든 걸 마주하기보다 잠시라도 있게 해주는 쪽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륜 상대와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고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죠. 또한 이 도피처는 감정적으로 훨씬 화려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대화와 일상이 있지만 불륜 관계에서는 만남 자체가 특별한 이벤트가 돼요. 만나는 시간, 장소, 대화 주제까지 전부 현실과는 다른 세계에 속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내 삶에서 꼭 필요한 휴식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아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점점 현실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져요. 도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실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 답답함이 다시 불륜 상대를 찾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결국 힘든 현실, 그리고 불륜 상대를 만나고 그리고 잠시 편안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더 힘들어지고 또 도피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더 깊어져요. 이게 불륜이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착각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착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져서 결국 현실보다 불륜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넷째, 서로를 더 이상 객관적으로 보지 못함. 불륜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서로를 점점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래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남이 이어지고 감정이 쌓이면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입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 나를 이해해준다,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마치 내가 그동안 갈구했던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그 사람의 단점이나 불편한 점이 눈에 들어와도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났을 땐 이 사람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하네 하고 느꼈던 게 나중엔 그래도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라며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불편한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감싸게 되죠. 이 과정에서 현실 감각이 흐려집니다. 평범한 부부관계나 정상적인 연애에서는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고 그 안에 맞춰 관계를 조율하죠. 하지만 불륜에서는 좋은 점만 부각되고 나쁜 점은 감정적으로 덮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원래 위험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견디려면 상대를 더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왜곡은 더 심해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행동도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해석합니다. 심지어 불편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이 사람 없으면 더 힘들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이쯤 되면 그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객관적인 시선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오직 둘만의 기준으로만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특별하게 여겨지는 존재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이 확신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빠져나오는 걸 어렵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사랑이 깊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감정이 맞는 착각과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관계가 나를 살리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현실에서의 판단력까지 흐려져서 삶 전체가 이 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불륜이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네 번째 이유예요. 서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만든 안개 속에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다섯째, 일상보다 훨씬 강한 감정 기복. 불륜 관계가 깊어지는 다섯 번째 이유는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강한 감정의 오르내림이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사람의 뇌와 마음을 중독 상태로 만들죠. 정상적인 연애나 부부관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안정기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설렘이 많지만 점점 서로의 일상이 익숙해지고 안정감과 편안함이 중심이 돼요. 물론 가끔은 다투기도 하죠. 기분 좋은 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온한 흐름 속에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불륜은 완전히 달라요. 만남 자체가 비밀이고 쉽게 이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과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의 감정 차이가 극단적으로 큽니다. 예를 들면은 연락이 올 때와 안 올 때의 감정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밤사이에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어요. 어제 너무 좋았어요. 오늘 하루 힘내요. 이 한 줄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이 확 바뀌어요.
출근길이 가벼워지고 피곤함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반대로 평소엔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없어요. 카톡도 없고 답변도 없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오질 않습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온갖 생각이 떠오르죠. 왜 답이 없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끝내자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쌓이면 마음은 무겁고 모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러다 마침내 답장이 옵니다. 미안해요. 오늘 일이 많아서요. 이 짧은 문자가 보는 순간 그 안 좋았던 마음이 다 없어져요. 마음이 순식간에 풀리고 안도감과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아까까지 느꼈던 불안과 초조함이 한 번에 날아가요.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 변화가 반복되면 사람의 뇌는 이 사람을 강한 감정의 원인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변동광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간단히 말하면 불규칙하게 주어지는 보상이 중독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박의 대표적인 예죠. 언제 당첨될지 모르지만 한 번 당첨되면 그 짜릿함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 드라마 보면 한 사람 인생 망하잖아요. 불륜관계도 똑같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불안했던 마음이 갑작스러운 연락 한 번으로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 그 감정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뇌가 그 순간을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그 행복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더 자주 연락을 확인하고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 감정 기복은 단순한 설렘과 불안을 넘어서요.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눈앞에 환해지는 신체 반응까지 동반됩니다. 이런 강한 자극은 평범한 관계에서는 거의 경험하기 힘든 수준이에요. 그러니 일상이 점점 밋밋하고 재미없게 느껴지고 반대로 불륜관계에서의 감정이 더 진짜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현실의 안정감보다 불륜의 격정적인 기분 변화를 더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끊으려고 해도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주는 짜릿함이 계속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불륜이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5번째 이유예요. 사랑의 깊이 때문이 아니라 극단적인 감정 변화가 만드는 중독성 때문이에요. 이 롤러코스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지고 더 높아져서 결국 빠져나오기 어려운 함정이 됩니다. 6째, 점점 더 많은 걸 원하게 됨. 불륜관계가 오래 갈수록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도 만족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걸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했던 것들이 점점 행복으로 바뀌어요. 하루에 한 번 문자가 오면 설렜고 한 달에 한두 번만 아니다 만나도 충분하다고 느끼죠. 이 정도면 돼. 더 바라면 안 되지. 마음속에서는 그 스스로 그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게 조금만 만나도 난 충분하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요. 그 만족의 기준이 변합니다. 하루에 한 번 오던 연락이 이제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은 와야 마음이 놓이고 한 달에 한 번 보던 만남이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 견딜 수가 있게 돼요. 그전에는 주말에는 각자의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주말에도 보고 싶고 평일 밤에도 짧게라도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와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 좋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쾌락의 적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있어도 행복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자극과 더 많은 시간을 원하게 되죠. 예를 들어 처음에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는 게 큰 설렘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하루 종일 그 여운이 남아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 짧은 시간만으로는 허전합니다. 오늘은 밥도 같이 먹고 싶다. 밥 먹고 영화도 보고 싶다. 영화 보고 나서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욕구가 점점 확장됩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현실과 부딪힐 때 생겨요. 불륜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관계입니다. 마음은 더 많은 시간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반복돼요. 이때부터 서운함과 불만이 쌓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줘? 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고 감정이 흔들리죠. 그런데 이 서운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또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다시 안도감을 느끼면서 잠시 풀립니다. 하지만 욕구는 다시 돌아오고 더 커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관계의 무게가 점점 커져요. 단순한 설렘이나 위로에서 시작했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소모적인 관계로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끊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서로가 서로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불륜이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6번째 이유입니다. 사랑이 커져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것만으로도 만족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만족의 기준이 끝없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요구는 결국 관계를 더 복잡하고 더 깊이 얽히게 만듭니다. 마지막 7째, 끊을 타이밍을 놓침. 불륜관계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조금만 하다가 끝내야지.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그만두자. 언제든 멈출 수 있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끊을 시기를 제대로 잡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불륜을 시작했을 때는 감정이 아직 깊지 않고 서로의 생활도 크게 얽히지 않습니다.
이때는 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다 끝내자라 하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 조금만 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관계는 점점 깊어지죠. 감정이 쌓이면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서로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되고 어떤 날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가장 힘든지, 어디에 가면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하루와 마음의 흐름까지 익숙해집니다. 이런 정보와 기억들이 쌓이면 끊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계속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불륜관계의 특성상 끊는 순간이 곧 큰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숨구멍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잊는 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내 감정을 풀어줄 공간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끊는 시기를 놓치면 거짓말이 쌓이고 서로 감춘 비밀이 드러나고 그리고 더 많아지고 그걸 덮기 위한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해지죠. 이쯤 되면 관계를 끝내는 건 단순히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한마디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고 혹시 그동안의 비밀이 드러날까 걱정되고 혼자가 됐을 때의 공허함이 무서울 수 있죠. 결국 이렇게 돼요. 끊으려고 마음을 먹지만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있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그 마지막이 수없이 반복되고 나중에 걸려요. 이게 불륜이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사랑이 커져서가 아니라 끊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스스로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지나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이유가 모이면 불륜은 절대 가벼운 관계로 끝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잠깐의 설렘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 비밀, 중독, 욕구가 서로 얽혀서 결국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늪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의 이유 하나씩 살펴보시면 느끼셨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처음엔 정말 작았습니다. 한 번의 시선, 한마디의 다정한 말, 짧은 대화 그 순간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였습니다. 조금 더 보고 싶고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조금 더 오래 함께 했고 싶고 이렇게 커진 마음이 어느새 당신의 하루와 생각을 차지하게 돼요. 불륜이 무서운 이유는 이 모든 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주는 짜릿함, 둘만의 비밀이 주는 묘한 연결감, 현실에서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도피족 같은 그 착각, 상대방을 더 이상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감정, 연락 한 번에도 심장이 뛰었다가 또 가라앉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점점 커져만 가는 그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끄는 타이밍을 놓치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을 거야.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끝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은 더 깊어지고 비밀은 더 많아지고 그 사람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워지죠. 이게 바로 불륜의 구조예요. 처음엔 가벼운 일탈처럼 시작됐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관계는 더 무겁고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게는 둘 다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슷한 결말이 기다립니다. 언젠가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이 오죠. 그때는 마음뿐 아니라 가정, 인간관계, 신뢰, 심지어 미래까지 모조리 다 몽땅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이죠.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요.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 나만 아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준다고 느낀다면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위험한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멈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더 가면 갈수록 발을 뺄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한 발이 평생 가장 어려운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지켜야 할 건 잠깐의 설렘이 아니라 오랫도록 함께 갈 수 있는 사람과의 믿음과 관계예요. 잠깐의 자극과 비밀은 순간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 설렘은 사라지고 결국 후회와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감정이 정말 나를 살리는 걸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걸까? 정답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답을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이 그 한 발 물러서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